남쪽에는 비 피해가 많은 모양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종교들이 자연현상을 신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동남아나 아니면 요새 조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한국 버스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버스라고 하기 이전에 청량리, 신설동 혹은 영등포 이렇게 특정 지역을 운행하던 시내버스들도 외장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운행하는 모습을 보곤 해요. 저도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갔다가 어디 간다는 버스를 보고 야, 저거 타면 우리 집에 갈 수 있지 않아? 하는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여기서 타면 안 되고 길 건너가서 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공항에 나갔더니 아저씨들이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 모자가 새마을운동 이장님이 쓰는 모자, 그런 모자들을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 교련복을 입은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마 손님 맞이하러 왔는지 회사원 같은데 아래 위로 여자분이 3피스죠. 조끼까지 이렇게 잘 갖춰 입은 한벌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슴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라는 명찰이 그대로 박혀 있는 교복일 때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도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한동안 길거리에 의미 없는, 잘 모르겠는 그런 영어가 쓰여져 있는 티셔츠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기억이 나요. 과연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보는 거나 교련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 서울의 어느 지역을 가는 버스를 탄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길 건너가서 타도 안 되고 하루 종일 타고 다녀도 거긴 도착 안 해요. 왜냐하면 글로 가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믿음도 그런 겁니다. 제가 이 토착신학을 하면서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과 우리 민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죠.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조상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사후세계와 기독교의 사후세계가 그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는 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목적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한 군데서 모이지 않을까?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점령하면서 만들어진 생각이죠. 다 똑같은 데로 갈 것이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다 자기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오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도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겠죠. 올라가서 어느 편에 가서 살든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을 떠나서 이쪽으로 건너와 살든지 저쪽으로 건너와 살든지. 즉 뭐냐 하면 사람이 건너다니는 것이지 신이 건너다니는 것은 아니다. 버스가 대륙을 건너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지 노선 자체가 건너가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노선체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어느 곳에서 버스를 타든, 아프리카에서 타든 남태평양에서 타든, 도로가 흔없는 선밖에 없는 데서 타든 신설동이라는 번호판이 붙은 차만 타면 신설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한 믿음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믿음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이상 이런 것을 종교적 믿음이라 하고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종종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 대표 뽑는 선거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제 페북에도 양쪽으로 편이 갈려져 있는데 어느 편도 들지 않았어요. 들고 싶지도 않고. 뭐 각자들 생각이 있는 거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죠. 제가 선거권을 가지고 첫 번째 선거를 했던 거는 국회의원 선거일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뽑는 선거였을까? 아니면 뭐 그 뒤에 전두환 뒤에 노태우가 직선제로 바꿨으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뽑는 선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마 첫 선거였을 것 같아요. 군대였을 때입니다. 하마터면 선거 못할 뻔했죠. 선거를 안 시켜줘서. 야당성을 가진 애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선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선거를 하게 했다가 옷 벗은 지휘관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했으니까 나중에. 여하튼 간에. 그 이후로 선거를 하면서 사실상 어떤 선거를 해야 하냐면 내가 무슨 소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 뭐 여기 누군가를 지지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쪽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표를 준 적이 많아요. 뭐 대통령 선거 때는 비교적 그래도 이거야 라는 어떤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뭐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는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찍어준 거죠. 소위 말하는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뭐 이제는 뭐 진보가 스스로 우린 진보가 아니고 뭐 중도 보수야 이러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말도 사실 웃기는 건데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선거를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뽑고 싶고 이 정당이 정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기 뽑아줄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쪽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 당이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쭉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이제는 뭐 어느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은 안 뽑히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지역에만 나가면 뽑힙니다. 당선되잖아요. 무조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진보 쪽은 그만한 믿음도 신뢰감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메가더 포고령으로 매국노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손잡고 정권을 일으킨 게 이승만이죠. 네, 부정부패, 부정선거, 독재 정치를 해왔어요. 박정희로 이어지면서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독재 정치를 해왔고 매국노들이 계속 득세해왔고 여기에 또 군사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부역하는 자들이 생겨서 엉망진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잘못됐어 라고 들고 일어났던 거는 민초들이에요. 국민들이었단 말이에요. 4.19 혁명이 그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랬고 12.3 불법 개항 때 여의도를 막았었던 것도 그랬고 세월호 촛불을 들었던 것도 다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감을 가지고 그래 딱 세상 없어도 이거 해야 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찍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저쪽은 찍을 수 없으니까 저쪽은 뭐 매국당이잖아. 저쪽은 군사 독재하던 그 잔당들이잖아. 저쪽에는 권력을 줄 수가 없지. 여기는요. 그렇게 비논리적인 이유로
저는 이거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냥 의리로 찍어주는 거예요. 의리로.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국민은 그 중요한 표를 행사해서 뽑아주고 나서는 잘하겠지 하고 기대를 해야 하는 거죠. 아니 잘하겠지라고 기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하라고 뽑아준 거고. 그 자기네들이 걸었던 공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 공약 같은 거. 공약은 안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저쪽 당 애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흐지부지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권력을 잡다가 맨날 다음번에 누가 될 거냐고 싸움질하다가 매번 뺏겨요. 뺏기면 국민이 찾아주고 뺏기면 국민이 찾아주고 이게 저는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갈까?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쪽은 안 되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반대편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개돼지가 나와도 도장을 찍어주는 판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건 진보 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신을 밥 먹듯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성적인 국민들은 저쪽을 찍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은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식민지,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대부분 독재 정치로 이어진 이 식민 지역의 정치적 특성은 뭐냐면 누구 하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영웅 같은 거죠. 이 사람이 할 수 있어.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은 할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제도란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뜻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해도 나라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누가 해도 이런 것이 옳다라고 하는 방향을 만들어가서 그것을 그렇게 가면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그게 가장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뽑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하튼 간에 시대적 흐름은 이념 갈등도 있었고 왕조가 무너지고 신분세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전히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 상류층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지금의 상류층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적으로 쓰지 않냐.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군요.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용어죠.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빈곤층. 뭐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상류층이라는 의미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신분제도가 남아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상류라니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상하주로 나눌 수 있냔 말이죠. 돈이 많으면 상류층입니까? 고유력을 가지면 상류층이에요? 자갈이 든 거는 개떡인데. 탐욕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물이 흐른다면 그것을 상류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제가 사는 동네는 비교적 하천의 상류에 속하는 지역에 삽니다. 산더락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모여서 개천을 이루고 그 천이 내려가서 저 아래쪽에서는 강이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가축을 키울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첫 물이 시작되는, 하천이 시작되는 그 첫 지역에서부터 돼지똥, 닭똥, 막 마구제비를 벌이는 겁니다. 소똥할 거 없이. 그럼 그 물은 당연히 흘러서 강으로 내려가고 결국 바다로 가게 되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오염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비만 오고 뭐 가물 때도 오후만 되면 공무원들 퇴근할 시간이 되고 나면 그냥 뭐 온 동네가 똥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버리는 거죠. 모아뒀던 똥 눈치 봤다가 비 오는 날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상류에서 이지랄을 하면 하류에서 뭐를 하든 뭐 하천원 정비라든 나발이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썩어서 내려오니까 물이 똥물이 내려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정치가 그런 거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상류층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넓은 강 하류 바다에 사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상류층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기에서 뭔가를 장난질을 할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상류층인 거죠.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힘도 장난질을 하니까 당연히 권력이나 이 모든 것에서 장난질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똥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현실인데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많아서기도 하지만 이번이 아마도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바꿔주고 정의를 외치는 것은 이 시대가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더 이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외쳤던 광주 민주화 운동도 폄하하는 시대가 됐고, 폄하를 해도 별일 없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고, 조롱해도 별일 없이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좀 더 지나면 조롱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폄하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 그렇게나 의병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번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왜?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 봐야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국민 탓도 아니고 민족 탓도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개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